다이어트 해야지, 금연해야지 등등 여러 가지 결심을 한 다음에 결국 얼마 못 가지 않아 포기하셨던 분, 이러한 분들은 끝까지 영상 시청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삶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대 출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따져보면 자제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이리저리 방황을 하면서 결국은 실패의 길로 맞닥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제력은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크게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한번 큰 변화를 일으키고 싶으신 분, 계획한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흐지부지가 된 적이 많으신 분, 다이어트 해야지, 금연해야지 등등 여러 가지 결심을 한 다음에 결국 얼마 못 가지 않아 포기하셨던 분, 이러한 분들은 끝까지 영상 시청을 하세요. 우리가 이야기할 첫 번째 내용은 자신을 단속할 수 있어야 타인을 통제할 자격이 생긴다고 합니다. 교육가인 토머스 헉슬리는 교육의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제력이라고 해요. 자제력을 갖춘 사람은 심지가 굳은 사람으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자제력은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고 생각이나 말투, 행동에 대해서 자신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게임을 좋아해서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간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은 게임을 포기하실 건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게임을 하실 건가요? 만약 오늘 내가 계획한 일이 있는데 달콤한 잠에 심취해서 잠을 더 청하고자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할 때는 다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일이 되고 실제 그 상황이 나한테 다가온다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해요. 한 사람의 성공을 가로막는 건 다름이 아닌 내 자신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해요. 분명 우리들은 공부를 많이 하면 좋은 대학에 가고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창시절 우리를 돌아보면 그렇게 살았나요? 그리고 직장생활 하면서 자기개발을 꾸준히 하면 내 연봉과 직급이 승진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게임을 하고 유흥을 즐길 수도 있고 나의 라이프 삶을 더욱더 평온하게 삶을 살기는 원하지 않으신가요? 또 어쩌면 술과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거를 습관처럼 꾸준하게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처럼 우리들은 자제력이 없으면 내 자신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명의 기업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기업인은 굉장한 흡연자예요. 어느 날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지방 출장을 내려갔다고 합니다. 숙소에 머무는 동안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고 해요. 하지만 주머니를 보니 담배가 다 떨어졌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다들 늦은 밤이어서 취침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한 기업가는 담배가 너무 피고 싶어서 그 많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담배를 사기 위해 나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때 이 호텔 문 앞에 서는 순간 기업가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담배 하나도 끊지 못하는 내가 과연 우리 기업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뒤 다시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취침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거를 느끼셨나요? 이 기업가는 처음에 담배의 유혹을 뿌리치지는 못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해서 그 담배의 유혹을 뿌리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이겨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업가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이 한 번의 선택으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어를 했습니다. 자제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려고 노력을 하면 어떤 일이든 차근차근 허둥대지 않고 뒤탈 없이 삶의 주도권을 찾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기회가 나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의 무게, 그 뒤에는 성장이 있다 입니다. 책임에 대해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 대통령 루스벨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국민으로 살아가려면 그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모든 일에 기꺼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책임이란 무엇일까요? 하버드대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책임은 일종의 직책 또는 의무이며 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남에게 전가할 수 없는 책임이라는 것을 지고 있어요. 여기서 한 사업가 얘기를 함께 공유할게요. 이 사업가는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직원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하나 두 개 차근차근 어려움을 극복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배웠다고 해요. 내가 무너지면 내 직원들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좌절하고 절망하면 우리 직원들은 밥줄이 끊긴다는 것을 알고 이 사업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사람의 책임에 대한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위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책임감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요. 또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 강연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100만 달러가 넘는 재산도 모두 사회에 환원해야 할 책임입니다. 자선 사업가를 통해 저는 그동안의 목적을 실현했습니다. 인류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 공헌하겠다는 그 목적 말이지요. 라고 빌 게이츠는 말했습니다. 인생에 절대적인 공평함이란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저울에 우리에게 올려진 것이 많다면 그 또한 책임을 크게 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는 무엇을 책임을 질 수 있지? 라는 질문을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에는 대가가 따르고 그 뒤에 성장과 성숙 그리고 완성된 성공이 기다릴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들은 책임을 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 삶에서 주도권을 가져오려면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지 어떠한 일이든 차근차근 허둥대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길로 안내를 해줄 거예요. 두 번째는 책임의 무게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내 자신이 큰 책임을 질 건지 작은 책임을 질 건지는 어떻게 삶을 바라보느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비례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에 따라 나의 인생이 80도 변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에서처럼 계획을 세우고 흐지부지 되셨던 분들,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한 번 더 자신과의 싸움에서 한번 이겨보세요. 자제력을 길러서 내 삶의 주인이 되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일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일이다 생각하고 한번 임해보시는 겁니다. 저랑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일은 자아 실현을 할 최대의 무대다 라는 주제로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 삶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